우리가 이사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면은 보통 새 집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새 집뿐만 아니라 내가 떠나기 직전까지 머무르게 될 지금 이 공간에 대해서도 집중을 하시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이걸 잘 지키고 해나가야 새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될 수가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던 이 공간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얼마 전 곧 여든을 앞두신 한 사장님께서 문의를 주셔서 앞으로 거처하시게 될 서울 마포에 있는 한 아파트를 감정을 하고 왔었는데요. 감정을 하고 내려와서 커피숍에서 이런저런 또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집안 어르신을 뵙는 것 같은 마음에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왔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새로운 곳에서 잘 될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기 직전까지도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이 집에 대해서는 절대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에게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컨설팅 받거나 아니면은 새롭게 집을 선정받으신 분들에게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왜냐면은 렘분들이 보통은 다 지금 머무는 곳에서 여러 좋지 않은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새 집으로 가시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사는 집에 대해서 저절로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강조드리죠. 이 집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과 집은 끈끈하게 이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생각, 여러분들이 갖는 마음, 그것들을 다 이 집은 지켜보고 있고 거기에 맞는 똑같은 파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연의 원리인 겁니다. 자, 그러니 지금 머무는 곳을 통해서 참 여러 일들 겪으셨을 거고 건강이든 사업이든 혹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불상사들도 겪으셨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이라도 새로운 공간을 마주할 수 있게 됐고 또 몸 건강이 다음을 우리가 기약을 할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지금까지 내 삶을 잘 지켜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셔야 이 집에서 겪었던 여러 모진 세월들의 그 고리, 매듭을 딱 짚고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무 자르듯이 뚝 떨어져 나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360도 이렇게 펼쳐져 있는 24방위 안에서도 이 방위와 방위가 나눠져 있지만은 그 방위와 방위 사이의 그 경계 지점,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나누어진 것일 뿐 그 경계 지점에서도 또 변화되는 운이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운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서서히 바꿔 나가야 되는 거지 한 번에 뚝 잘라서 내가 이 집 갔으니 바로 확 다 잘 될 거야.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공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또한 함께 바뀌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집에 있으면서 여러 사연이 있었던 물건들, 그것들 굳이 억지로 가져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께서 또 이사를 앞두게 되면은 하나하나 정리를 하다 보면은 이거 왠지 또 아깝거든요. 버리기도 아깝고 또 이 물건과 관련된 사연이 생각이 나면서 일단은 한 번 더 다시 들고 가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그 물건은 다음 이사할 때 버리게 됩니다. 특히 저희에게 의뢰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요즘에는 사별을 하셨거나 혹은 이혼을 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으신데요. 그렇게 이제는 나와는 떨어져 나간 사람, 인연이 단절된 사람과의 물건, 여러 그 사람과의 좋지 않은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이라고 한다면은 더더욱이나 과감하게 버리고 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새로운 공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깨끗한 방법인 겁니다. 특히 많은 분들께서 실제로 컨설팅 받는 분들마저도 이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오셔가지고 집안에 있는 액자들을 보여주시면서 이걸 가져가면 좋을지 안 가져가면 안 될지를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그러한 액자가 만약 어떤 사연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준 거라고 한다면 과감히 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머물고 있는 집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시고 이제 새 집으로 가기 전에 또 이런저런 준비를 하시게 될 건데 물론 이렇게 전셋집에서 또다시 전셋집으로 옮겨가게 되는 경우에는 이삿날을 맞추어서 딱딱 오전에 이사를 하고 오후에 바로 새 집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새 집으로 가기 전에 뭐 짐들은 다 들려놓는다라고 하더라도 에어컨 설치를 위해서 벽을 뚫는다라든지 여러 집안의 손볼 곳들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에는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이 이삿날이라고 하죠. 그 집에 들어가는 그 태기를 조금은 며칠 뒤로 미루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여건이 된다면은 그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마무리되고 나서 집안에 더 이상 손보지 않은 상태에서 가야 여러분들이 처음 공간으로 가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운의 충돌점들을 조금이라도 줄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5월 5일을 딱 이삿날로 받게 되는 거죠. 근데 5월 5일 그날에 뭐 수리도 해야 되고 또 6일 날에 뭐 또다시 가구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수리해야 될 것들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은 변동이 있는 그 마지막 날 6일이든 아니면 그 다음날 7일이든 해서 뭐 한 이틀 정도는 어디 딴 데 가서 잠을 주무시거나 그렇게 해서라도 새로운 공간에서 일어나게 될 그런 여러 나쁜 일들을 줄여나가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뭐 물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얼마나 지켜나가고 얼마나 조심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저 역시나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인지라 우리의 앞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면 조심할수록 좋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은 옛 선현들도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오죽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속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라 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조심하고 조심하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행운이 넘치는 그런 미래를 마주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삿날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여기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80에 가까우신 아주 젠틀하신 사장님께서도 손 없는 날이 이삿날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지만 손 없는 날하고 태길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는 겁니다. 뭐 태길과 관련된 제 다른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만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태길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정말로 오랜 수천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고, 조선시대는 이 날짜만을 위해서 관리 하나가 있었을 만큼 태길, 선택이라고 합니다. 이 선택법, 선택서적들이 그렇게 남아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태길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통적인 그 태길에 맞춰서 하시는 분에게 가서 좋은 날 받아가지고 이삿날을 정하신다면은 조금이라도 새 집에서 겪게 되는 그 우환을 줄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사라고 하는 거 참 어렵고 현실적인 부분만 신경 써도 너무너무 복잡하죠. 그런데 이런 운적인 부분들, 풍수에 대한 부분들까지 신경을 써야 되냐라고 하시겠지만은 실상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보다 돈, 대출이자 그런 것보다 좋은 공간에서 잘 들어가는 거, 이게 바탕이 돼야 그 이후에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건강하게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겪은 분들은 잘 아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여러분들이 겪기 이전에 그냥 미리미리 조심하면서 살고 이러한 자연의 원칙이 우선된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깊숙이 박아두시면서 한평생을 잘 살아가셨으면 하는 게 저의 진심인 겁니다. 그 누구도 다쳐야 될 사람은 없고 그 누구도 불행해야 될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었을 뿐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현명한 방법으로 현명한 삶, 새로운 공간에서 늘 잘 살아가시기를 진정으로 기원합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